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마영성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우리의 신축 사업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축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을 깊게 있게 보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원인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고 신축사업에 어떤 결과가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배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5년 들어서부터 해서 전 세계가 다 대유동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돈을 많이 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뭐 2, 3년 전부터 계속 풀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관신이라든지 직업 준비율을 인하시킨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시켜서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똑같은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같은 부분에서 발을 맞춰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생 소비 쿠폰을 1차, 2차로 나누면서 돈을 많이 풀었고요. 시중에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확장을 해서 돈을 많이 시중에 뿌려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지난 1년 넘게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 뭐 그런 얘기 있었지만 거의 1% 이상 금리가 떨어져서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 투자 수단이 부동산, 그 중에 특히 이제 아파트를 볼 수 있는데, 돈이 이렇게 넘치면 제일 1차적으로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런 아파트를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책이 이제 투 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트랙 같은 경우는 대출을 조이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20억 사이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현금 또는 자산 가지고만, 순자산 가지고만 살 수 없고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차단해서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대출을 조이죠. 특히 10억이 넘는 것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이 거의 다 있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돈줄이 막힌다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정책이고, 두 번째 정책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하고 분당하고 일부 경기도의 아파트 시세 상승이 가파랐던 곳을 그동안 이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었는데 투기과열 지역으로 묶이고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더 심해지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과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출이 자연적으로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그런 규제 지역을 묶음으로써 대출 금액 자체도 이제 적어지는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게 플러스 알파에서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이제 묶다 보니까 실수요가 아니면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되게 크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당분간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수단을 조여들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투기과열 지역이라든지 조정지역으로 묶음으로 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이 신축 사업에 어떻게 미치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여러 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좀 크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대출이 아파트 쪽으로 되게 많이 몰려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쪽은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그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는 주식 시장에 가고 일부는 채권 시장에 가서 지금 상승을 올렸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부분 또는 절대 많은 부분이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즉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신축 사업했을 때 토지의 가격이 좀 상승될 수 있다는 예지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대개 매수하려는 토지 자체가 토지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대개는 주택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전에 뭐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대출에 대한 규제도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형지역이라든지 묶였을 때의 어떤 탈출구로 엑시트 전략으로 우회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조정지역에서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아파트 이외 특히 뭐 다가구나 다세대라든지 근생 건물이라든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비아파트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신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 지금 환경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유동성이 예전에는 아파트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갈 수 없어서 수많은 유동성이 다른 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갈 곳이 신축 사업으로 몰릴 수 있다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내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 플러스 꼬마 빌딩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서 매매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작년에도 지금이 적기다, 올 초에도 지금이 적게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맞았거든요. 작년 올 초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토지 가격을 최소 서울 같은 경우는 500에서 1000 정도는 싸게 사실 수 있었고 지금은 토지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놓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풀린 유동성으로 해서 토지 가격은 되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비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매매 가격에 대한 영향도 있고 사실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는 토지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완공된 건물에 대한 매매가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셔서 신축을 하시면 신축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신축 사업을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내가 5년, 10년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향후 최소 1, 2년, 2, 3년 내에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1년, 2, 3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액션을 취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의 규제가 신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 시리즈로 구독자분들 또는 신축 사업에 대한 수강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맥밀란 TV 통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